아, 벌써 찌익 소리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겨울철에 벤츠 S클래스에서 하체 소음이 나는 거를 작업을 할 건데요. 하체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부싱들 상태가 안 좋아서 방지턱이나 길 안 좋은 길을 갔을 때 찌걱찌걱 소음 나는 차가 많아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하체가 안 좋아서 그렇고요. 하체 부싱들이 터지거나 그 다음에 딱딱해져서 틀어지거나 그래갖고 이제 소음이 나는 거고, 운행을 하다 보면 하체가 안 좋은 것들은 차가 휘청거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는 W222S600 그 다음에 하체 소음을 한번 어디가 이상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내야 되는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큐! 내려봐. 아, 벌써 찌익 소리가 나네요. 다 떠봐. 내려봐. 예, 부싱 비비는 소리가 나죠. 지금 하체 작업을 할 건데, 차량에 지금 내려앉아 있을 때는 간격이 손가락 3개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차를 뜨면 공간이 많이 벌어져요. 자, 차를 뜨면 소리가 나고 차이가 나죠. 5개를 집어넣어도 손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자, 이제 하체를 조립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하체 조립할 때 아무리 뭐 좋은 부품을 써도 작업이 잘못되면 이제 하체가 금방 나가요. 왜 나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체 조립할 때 유의사항인데, 지금 보면 차량을 뜨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건 하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뜨는 건데, 지금 하체가 내려와 있으면 이렇게 하체가 처지게 돼요. 이 처진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가 내려오면 다시 이제 바퀴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볼트를 꽉 조이게 되면 부싱이 뒤틀어져요. 그렇게 뒤틀어진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부싱이 오래 못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체 체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체 체결을 해서 이제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체에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지, 그 다음에 부싱 리드로 말짱한 건지, 이제 탈거하는 과정에서 이상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ABC 쇼바네요. 벤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압 쇼바인데 180바의 압력으로 해서 차량 들고 내리는데 시간이 엄청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빨라서 차주가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작동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런 ABC 쇼바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런 ABC 쇼바가 적용이 돼 있는 차들은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쇼바에서 다 롤링 제어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없고요. 보통은 이 벤츠 같은 경우 스테빌라이저에서 문제가 많아요. 스테빌라이저 부싱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스테빌라이저가 부싱이 따로 안 나오고 스테빌라이저 바가 통째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부속값이 좀 비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하체 작업 탈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체 볼트를 다 풀고 하체를 분해하고 있는데요. 이쪽 조석은 벌써 다 분해했어요. 지금 그 부싱 상태를 한번 볼게요. 부싱 상태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텐션 스트럿 지금 부싱이 완전히 나갔어요. 완전히.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떡떡떡 소리 나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로어암이라는 부품인데, 이것도 부싱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네, 이거는 뭐 그 정도로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쪽 그 주름진 부분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텐션 스트럿하고 로어원
좌우측을 교환할 거예요. 교환할 때 이제 조립할 때 유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차 체결. 공차 체결하는 거 이따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하체 볼은 볼 빼는 연장으로 빼야 돼요. 망치질 하게 되면 그 알루미늄이라 찌그러지고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 빼는 연장이 있는데요. 볼 빼는 연장도 종류가 많아요. 보면 이렇게 세트로 볼 빼는 연장으로 하체 볼을 빼야 돼요. 지금 일단 한 하체 4개 정도를 뜯었어요. 하체 부시면 이렇게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떡꺽떡꺽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찌각찌각 소리가 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때리면 다 빠져요. 이렇게. 야, 마트가 아니야? 다 잘라져 있죠. 자, 이제 하체 조립의 키포인트. 지금 이 차는 마이바흐인데요. 이제 엔진 작업할 차량인데, 휠 허브 가운데를 보면 스태프 어디랑 만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벤츠마크 가운데, 허브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서 따라가 보면 거의 이 스태프 요 바로 위쪽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이게 차량에 내려와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조립을 해야 돼요. 자, 이제 S600 하체 조립. 공차 체결. 허브 가운데서 스태프 위쪽. 한 요 정도 되네요. 아까 그 가만히 서 있던 마이바흐랑 똑같이 그 정도 높이에서 조립을 할 거예요. 뭐 이 볼 부분은 그냥 조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쪽 이 관통 볼트 부분, 이 관통 볼트 부분이 공차 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싱이 뒤틀리면서 금방이 고장나요. 지금 수공구로에서 공차 체결해서 볼트 조이고 있죠. 그렇게 조립이 돼야 정상적인 조립이 되는 거예요. 어퍼암을 교환해요. 어퍼암을 교환하려고 그러면 쇼바가 걸리는데 작업이 좀 어렵죠. 쇼바 뒤쪽으로 해서 자, 하체 모두 이제 교환이 돼 가고 있는데, 어퍼암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퍼 보이세요? 어퍼 부싱 다 찢어졌어요. 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터졌죠? 얘는 상태가 조금 나아요. 어쨌든 좌우로 다 교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6개 하체 부품을 전부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둘둘둘 S600 엔진은 옛날에 들어가던 그대로의 뭐 카바도 거의 똑같네요.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점화 코일이랑 뭐 몇 가지 바뀌고 뭐 개선되기는 했는데, 엔진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275 엔진이에요. S600이나 둘둘둘 S600이나 둘둘 하나 S600이나 엔진은 거의 뭐 동일해요. 지금 하체 작업이 끝나고 배터리를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배터리를 봤는데, 이런 게 껴져 있어요. 배터리. 로켓 배터리. 아무래도 중고차들은 오래 서 있다 보면 방전 같은 게 많이 되는데, 방전되면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고 배터리로 교환을 하죠. 중고 배터리. 새 배터리는 이제 금액이 많이 비싸니까 지금 뭐 AGM 105A짜리로 낄 거예요. 요 배터리가 맞는 배터리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중고 배터리를 낀 것 같아요. 자, 신품의 배터리로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배터리는 트렁크 바닥에 위치하고요. 배터리를 교환할게요. 자, 트렁크에 AGM 105A 배터리 교환했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교환해야 될 때 중요한 점이 많아요. 원래는 슬림 모드로 들어갔을 때 교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차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모듈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들이 있거든요. 그 전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를 탈거하거나 낄 때 서지 전압이 많이 튀어요. 그 서지 전압이 이제 배터리 점프하거나 뭐 그럴 때 보시면 불꽃 튀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불꽃 튀는 게 다 서지 전압이 튀는 거거든요. 서지 전압으로 인해서 엔진 컴퓨터나 뭐 각종 모듈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모듈들이 고장 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뻑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요. 배터리를 교환하고 윈도우 오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썬루프 세팅 뭐 이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해줘야 될 게 많아요. 일단 S600 하체 수리를 다 완료를 하고 공차 체결을 한 다음에 지금 시운전을 나왔어요. 이제 하체 소음이 안 나는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할 거예요. S600 저도 둘둘둘 S600은 지금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엔진은 뭐 279 엔진으로 275 엔진, 옛날 엔진 275 엔진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279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엔진은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뭐 점막 코일이라든가 뭐 몇 가지 개선하고서 279로 바뀌었죠. 근데 엔진 소리가 그 옛날 275 엔진하고는 많이 틀려요. 근데 실내는 정말 이뻐졌어요. 뭐 이런 디스플레이 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등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지금 이제 방지턱이나 그 다음에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나는지 그 다음에 뭐 쏠리거나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들 점검할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야간 작업을 했는데 하체 소음이 이제 안 나야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방지턱이나 길 안 좋은 데를 가면 찌걱찌걱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뭐 보시다시피 아까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하체 부싱이 다 찢어지고 뭐 터지고 뭐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떡국떡국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아주 좋아요. 쫀쫀해졌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방지턱도 나올 거예요. 방지턱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방지턱 아주 스무스하게 조용하게 잘 넘고 있죠. 그 다음에 벌써 하체 느낌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하체를 교환하면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아요. 뭐 부싱들이 탄탄하게 뭐 여러 군데서 다 잡아주니까 고속주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길을 가거나 이랬을 때 그 쫀쫀한 느낌, 그 다음에 뭐 코너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져요. 수리바를 잘 먹어요. 지금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도 나중에는 좀 바꾸고 싶은 차량이에요. 일단 실내가 너무 이뻐요. 하체 소음이 안 나니까 이제 출고 준비를 해야죠. 배터리도 갈았고 윈도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 차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인제 벤츠 같네요. 전혀 소음이 없네요. 상당히 많이 거슬리셨을 텐데 신경도 많이 쓰였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부품 하나가 뭐 80얼마짜리도 있고 50얼마짜리도 있어요. 서비스 센터 이제 정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는 85만원, 하나는 55만원, 뭐 거의 그 정도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6개를 교환했다고 치면 80만원짜리 2개만 해도 1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0만원씩만 쳐도 4개 해면 200만원이죠.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370만원이라는 돈이 돼요. 근데 저희는 부품값에서 반값 이하로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OEM 제품으로 6개를 전부 다 교체해서 이제 가성비 좋게, 그 다음에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체 내구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조립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마 오래 탈 거예요. 조립도 정상적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체 소음도 없이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와, 안 해? 와. 구독과 좋아요.